안녕하세요. 공모주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봉투입니다. 추석 명절 편안히 보내고 계신가요? 명절이 끝난 이후 이제 10월에 공모주 청약 일정들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10월의 첫 청약 일정은 하반기 공모주 최고의 기대주 중 하나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인데요.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며 또 워낙 흥미로운 종목이다 보니 상장 전망에 대한 의견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오늘은 10월 5일과 6일 청약 일정이 진행되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사의 공모주 청약 관련 세부 정보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입니다. 오늘은 평소와 순서가 조금 다른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사의 공모주 청약 개요, 공시 분석, IPO 전망, 경쟁률 분석, 매도 시점 분석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9월 28일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 공모 가격을 최종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수요 예측 결과를 한번 살펴보시고 개요를 알아보겠습니다. 공모가는 역시나 공모밴드 최상단에 위치한 13만 5천 원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고 기관 경쟁률 역시 1117.25대 1에 달했습니다. 수요 예측 세부 내용 역시 단 2개 기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이 밴드 상단 혹은 밴드 초과 금액을 제시하여 상당히 훌륭한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공모 개요를 한번 살펴보면 지난 5월 28일 IPO를 신청하였고 9월 24일과 25일 기관 수요 예측을 거쳐서 10월 5일과 6일 청약 일정이 진행이 됩니다. 상장 일정은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는 일정으로는 10월 15일로 잡혀 있습니다. 하나 주목할 만한 부분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사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업 IR 자체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IR 자료 등도 배포하지 않았고요. 카카오 게임즈와 같이 웬만큼 규모 있는 대기업 계열사들도 상장시 IR에 상당히 공을 들이는데 이 IR 자체를 생략했다는 부분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사의 대단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공모가는 13만 5천 원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고 이에 따른 총 모집 금액은 9,625.5억 원, 상장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JP모간 서울지점, 미래에셋대우, 키움증권 총 5개 증권사입니다. 네, 다음 공시 분석입니다. 먼저 최종 공모 가액은 13만 5천 원으로 확정이 되었고 이에 따른 총 모집 금액은 9,625.5억 원입니다. 주관사 및 인수회사는 다음과 같으며 청약일은 10월 5일과 6일 양일에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 금번 공모는 신주 모집 100%로 진행이 되며 이 중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된 물량은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142만 6천 주로 전체 물량의 20%입니다. 다음은 자금 사용 목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재비용을 제외한 순 조달 금액은 9,535억 원 수준이며 빅히트사는 이 중 535억 원을 시설 자금, 그리고 1,950억 원을 운영 자금, 2,000억 원을 채무 상환 자금, 그리고 나머지 5,050억 원을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 즉 M&A 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공시하였습니다. 사용 목적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역시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타법인 증권 취득, 즉 M&A 비용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현재 BTS의 편중된 비즈니스 구조를 보다 다변화하고 단순한 연예 기획사가 아닌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자금을 전략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목적인데 근본 IPO의 가장 핵심적인 사용 내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사는 월드스타 BTS의 소속사로 널리 알려진 대한민국 대표 연예기획사입니다. BTS로 대표되는 기업이긴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적극적인 M&A를 통하여 세븐틴, 뉴이스트, 여자친구 등 다양한 아티스트 라인업을 확보하였으며 지금은 단순한 연예기획사가 아닌 빅히트 생태계와 IP를 활용한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사의 사업 모델과 비전 부분은 여타 기획사들과 비교하여 상당히 차별화되는 부분도 많고 흥미로운 부분도 많으나
이를 설명하기는 또 시간이 그리 넉넉하지 않아서 일단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보이시는 그 경제 유튜버 슈카님이 하시는 슈카월드 동영상에 해당 내용이 상당히 재미있고 알기 쉽게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영상을 참고하셔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재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산 부분을 살펴보면 일단 매년 상당히 큰 규모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부채 부분의 경우에는 2019년까지는 상당히 양호하였으나 2020년 6월 기준 상당히 큰 규모로 증가하여서 현재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약 300%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2020년 5월에 있었던 플렉스사 인수 시에 많은 부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또 금번 IPO를 통하여 이 중 2천억 원 상당의 규모의 부채를 상환할 예정이라 상장 이후에 이 부채 비율은 상당히 많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매출액을 한번 살펴보면 2018년 대비 2019년도에 상당히 큰 규모로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 역시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하나 인상적인 부분은 2020년 상반기 성적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연 및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작년 성적 대비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솔루션을 어느 정도 찾은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주주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대 주주인 방시혁 대표가 43.4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여기 보이시는 넷마블 등의 기관 투자자들이 다음과 같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장 이후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 보유 확약이 약 44% 정도가 되고 상장 이후 유통 가능한 물량은 29.7% 수준으로 보호예수 비중은 양호한 상황입니다. 넘어가기 전에 공모가 산정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데 먼저 근본 공모가 산정 내용은 잠시만요.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근본 공모가 산정 방법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PER을 이용하는 방법이 아닌 EV/EBITDA를 평가 방법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왜 여기 보이시는 PER이 아닌 EV/EBITDA를 평가 방법으로 사용하였느냐? 밸류에이션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있으실 것 같은데 상장 주관사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를 붙이겠지만 실제로는 그 목적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또 공모가 산정을 위한 비교기업 선정을 진행을 하였는데 최종적으로 여기 보이시는 5개사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JYP, YG 엔터테인먼트, YG 플러스,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비교기업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여기 보이시는 SM이 빠진 것은 지배구조 관련 공시 이슈가 있어서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네이버와 카카오를 왜 넣었는지 상당히 의문스러운 부분입니다.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첫 번째로 빅히트는 여타 기획사들과는 다른 플랫폼으로서의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방안으로서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로는 2020년 반기 실적을 활용하여 밸류에이션을 진행하였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워낙 실적이 좋았던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 기업 규모, PER, EV/EBITDA 등을 가져와서 밸류에이션 차원에서 이익을 보기 위해 활용했을 가능성 이 두 가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엔터 업계 자체가 많이 상황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전통적인 방법의 밸류에이션을 통한 기업 평가를 했을 경우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기대하는 자사의 기업 가치가 이제 차이가 크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이런 다소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을 활용하여 밸류에이션을 높여서 공모가를 산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사항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기업 IR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다음은 최종 IPO 전망입니다. 원래는 수요 예측 결과, 기업 분석 결과, 산업 분야 전망 등을 분석하여 최종 투자 여부를 결정하겠으나
근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는 사실 이 부분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맑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유 자금 있으시면 고민 안 하시고 그냥 들어가셔서 최대한 많은 물량을 낙찰받으시는 방향을 추천드리며,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투자 여부에 대한 궁금증보다는 경쟁률이 어떨지, 매도 시점이 언제가 괜찮을지 궁금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주당 가격이 상당히 비싼 편이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경쟁률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SK바이오판 경쟁률이 323.03대 1,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경쟁률이 1524.85대 1이었는데 아마 근본 청약은 이 사이 어디쯤에서 경쟁률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먼저 한 주를 받으려면 얼마의 청약 증거금이 필요한가 확인을 해보면, 경쟁률이 500대 1일 경우에는 3,375만원, 700대 1일 경우에는 4,725만원, 1000대 1일 경우에는 6,750만원, 1500대 1의 경우에는 1억 125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청약 증거금 1억 원을 넣으면 몇 주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산술적으로만 계산을 해보면은 경쟁률이 500대 1일 경우에는 3주, 700대 1일 경우에는 2주, 그리고 1000대 1이나 1500대 1일 경우에는 한 주를 겨우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청약 역시 막대한 금액을 증거금으로 넣지 않으면 만족할 만한 수익을 내기는 참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적당한 매도 시점이 언제일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경쟁사들과의 비교 및 증권사별 예상 기업 가치를 통하여 기업의 적정 주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쟁사인 SM, JYP, YG의 매출 및 영업이익 비교는 다음과 같으며,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세 기획사의 시가총액을 모두 더해도 빅히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기업 가치가 증권사별 이제 빅히트의 기업 가치, 예상 기업 가치인데, 워낙 좀 공개된 정보가 제한적이기도 하고, 엔터테인먼트 자체가 조금 밸류에이션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증권사별로 기업 가치 예상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가장 긍정적으로 예상했던 하나금융투자가 14조 원, 신한금융투자와 유안타 증권이 10조 원,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예상한 하이투자증권과 KTB투자증권이 4조에서 7조 정도의 기업 가치를 예측을 하였습니다. 비교적 중간치에 가까운 10조 원을 적정 기업 가치로 생각하고 평가를 해본다면, 총 주식 수가 이만큼이기 때문에 적당한 한 주당 가격은 29만 5천 원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상장 후 주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시나리오를 한번 예측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는 카카오 게임즈 상장 이후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카카오 게임즈의 경우에는 상장 첫날 공모가의 2배에서 시초가를 형성하여 상한가로 상장 1일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른바 따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 다시 한번 상한가를 달성하였고, 세 번째 날에는 매도 물량이 몰리면서 장 초반에 잠깐 상승했다가 종가는 두 번째 날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천천히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며 현재의 주가는 56,200원입니다. 아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역시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상장 초기에 높은 관심과 부족한 유동성으로 기업의 실제 가치 이상으로 주가가 치솟는 오버슈팅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 그 이후에 천천히 원래의 기업 가치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공모가를 넣어서 주가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1일차 시초가가 공모가 200%로 시작하게 된다면 주가는 27만원, 그리고 1일차 상한가를 달성하게 된다면 35만 1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2일차 다시 한번 상한가를 달성하게 된다면 주가는 45만 6천원, 그리고 3일차에 상한가를 다시 한번 달성하게 된다면 주가는 59만 2천원을 달성하게 됩니다. 물론 상장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정말 까봐야 알겠지만, SK바이오판과 같이 3일차 상한가까지 가기는 아무래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카카오게임즈와 같이 2일차 상한가를 갈 수 있을지 역시 다소 불투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장 직후에 수익 실현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상장 2일차
2일째 날 1일차 상한가인 35만 1,000원과 2일차 상한가인 45만 6,000원 사이에 어디쯤에서 매도 결정을 하시는 방향을 추천드리고자 하며, 반대로 빅히트 주식을 매수하고자 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가급적 상장 직후보다는 기관들의 의무 확약 물량이 풀리는 1개월 이후에 매수하고자 하는 방향을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사의 공모주 청약 관련 정보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은 10월 7일과 8일 청약 일정이 진행되는 피플바이오사 공모주 청약 정보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투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